저는 솔직히 희망 텐트라고 그래서 누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고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희망 버스가 있으니까 이제 앞에다가 다 붙이는구나 희망을.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고요. 우리 쌍용자동차 동지들 볼 때마다 저는 아까 2012년에 우리가 어떤 투쟁을 해야 되나 이런 말씀을 한번 열어보자고 하셨는데, 오히려 쌍용자동차 동지들 투쟁하는 현장에 오니까 더더욱 2012년에는 쌍용자동차 동지들처럼 싸워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쌍용자동차 동지들이 실제로 매각 당시에도 이미 상하이자동차 매각 당시에도 쌍용자동차는 워크아웃 기간 동안에 정말 노동자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한 해 4천억씩 순이익을 내는 회사였는데, 소위 채권단 애들이 그걸 불과 6천억에 팔아먹었습니다. 은행에 6천억 맡겨보십시오. 이자 1년에 600억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6천억 들여서 한 해 4천억 버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장사를 했고, 우리 쌍용자동차 동지들이 상하이자동차 매각 이후에 더욱더 힘들어지긴 했지만, 이미 그때 쌍용자동차는 당연히 노동자들이 자기 피땀을 흘려서 만든 거니까 사회적 소유가 되거나 공기업이 되거나 이런 주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주장을 못했던 것이 저는 가장 큰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2년에도 우리가 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뉴욕에서 저기 이태리까지 모두가 문제는 자본주의다,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지숙 동지도 그렇고 싸움하는 동지들 모두가 한 목소리를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 자본주의고, 자본주의를 때려 부시는 길만이 노동자가 희망을 갖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3분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장시간 노동 78시간 하고 한 고등학생이 죽었는데, 이것이 건조공장만의 문제도 아니고 고용노동부가 완성차 5개사 모두 연장근로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그런 판정을 내렸습니다. 여기 쌍차 조립 3팀 마찬가지입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지들, 이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는 역시 쌍차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체 조직된 사업장, 미조직 사업장 만할 것도 없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어서 심지어 동아일보조차도 초과의 근로를 없애면 일자리 56만 개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을 저는 각자의 현장에서 시작하고, 그것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쌍차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쌍차 연대투쟁으로부터 출발하겠다는 결의를 우리가 모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많은 쟁점들이 있고, 또 쌍차의 문제가 쌍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동자 모두의 문제라는 것들을 정말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모든 아이디어와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조직하지 않는다면, 저는 또다시 쌍차 텐트가 관성적인 텐트, 그리고 관료적 지도부들이 금속노조가 통제하는 그런 텐트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들이 많이 나오는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좀 쓴소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해고돼서 노동 그 현장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그러면서 지금 노동운동을 좀 배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좀 느끼는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 닦아놓고 얘기해서 한인 투쟁하면서 솔직히 김일수 동지 아니었으면 정리해고 투쟁 솔직히 힘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동지들 항상 한인 투쟁을 하면서 그걸 이어서 지금
지금 쌍용차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과연 한진 투쟁할 때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했냐라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주식된 동기들이 그만큼 움직이지 못했던 동기들이 솔선수범해서 모인 것이지 국민들이 모인 건 아닙니다. 저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에 대해서 욕하시는 동기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현재 상태가 노동운동하는 우리 현재 상태가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모인 그 자체가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쌍차 동지를 투쟁하면서 정말 우리 움직이지 못했던 망설이고 있었던 동지들이 다시 움직여서 쌍차 동지들 같이 투쟁하는데 같이 힘받아서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 우리 같이 투쟁하는 거 전 물론 같이 하면 좋지만 그렇게 우리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 시원한 금성운동 조합원들 또 민주노총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금성운 시원한 조합원들 자체도 같이 투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저희들 반성해야 되고 저희 간부급들 다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거 까대고선 얘기해야 원래 대화가 되고 간담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쌍차 문제, 쌍차 희망 텐트를 통해서 우리 시우와 금성의료 조합원들 또 민주노총 조합원들 더 나아가서 그래야만 국민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투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어쨌든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전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확고한 자기 신념과 자기 계리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대우자 순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규직 활동하고 관계를 좀 맺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활동과 조직이라면서 심지어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데도 실질적인 행동이나 또는 그 사람들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접해보면은요, 자본주의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최소한 자신이 사회주의자라 그러면은 사회주의적인 관점과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노동자들이 이후 어떤 정책 방향으로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면 하단이 있습니다. 일면 하단.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 창가단이 어떻든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만들어져 가지고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그게 도대체 노동자 창가단이 뭐냐 이게 어디서 생겨났고 앞으로 저것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점인데 저희가 최소한의 것을 알렸습니다. 노동자 창가단은 왼편에 하단 왼편에 이러한 어떤 정신과 취지 때문에 만들었다. 일면 오른편에 이렇게 행동합시다. 하나 둘 해서 저희를 좀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과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노동자 창가단의 이름으로 쌍차 23일 24일 이 투쟁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소개를 했어요. 모두들. 어떤 분은 조직을 소개하기도 했고 자기 지역을 소개하기도 했고 현장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노동자 창가단의 이론이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다 아우를 수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노동자 창가단 이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토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신의 투쟁도 쌍차 투쟁과 연결하고 쌍차 투쟁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활동들을 각 지역과 현장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경기에서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이제 이 쌍차 1차 후의 날 이 영상들을 가지고 각 지역 및 이런 데서 영상을 상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쌍차 투쟁과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라도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내든지 트위터에 올리든지 아니면 여기 한번 방문하든지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좀 전개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1차 부의의 날 여기에서 노동자 참가단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잖아요. 저희는 다음에는 좀 더 2012년도 정세에 대해서 준비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알다시피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고, 어떤 동지들은 선거 때문에 국가가 돈을 풀어가지고 막을 것이다, 구조조정이나 뭐 정리해고를 막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동지도 있고, 어떤 동지들은 아니다, 국가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개별 자본들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정리해고 할 것이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자본가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저는 그걸 기회를 삼아서 지금 복지로 뭐 박근혜까지 복지를 떠드는 것까지 해서 복지를 싹 깔아엎고 경제 살리기 하기 위해서, 나라 살리기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 희생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세에 맞춰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저는 여기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분명히 그런 어떤 전국적 희망과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참가하셨다고 보고요. 그 얘기를 저는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근무하기 했죠. 근데 이번에 노동자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싸워야 되고, 우리가 한번 그리스보다 더 큰 투쟁들을 한국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차 포위의 날에는 좀 더 준비돼서 전국에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2012년 정조에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런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각자 돌아가서 좀 준비도 하고 공부도 솔직히 좀 하고 투쟁하는 동지들을 더 많이 조직해서 2차 포위의 날에는 그런 투쟁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애들로 표현하자면, 저는 자본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만 된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지금 현재 인간은 하늘을 날아가 다니고 있습니다. 하늘을 날기 전에 과연 이 하늘을 우리가 날 수 있을까? 라는 발칙한 상상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동일하게 내년에 총파업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의 파업할 수 있는 사업장들 시기라도 집중해 볼 수 있겠냐, 4월 총선 12월 대선과 무관하게 우리의 투쟁, 거리 투쟁, 가두 투쟁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동지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 현찬타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되지 못하고 사업장에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자들의 노동자 민중의 고통들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그마한 투쟁들을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2살 배기, 3살 배기 자기 자식 등에 업고 10층, 11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항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두 알고 있듯이 내년은 그러한 투쟁들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과는 달리 자본 측에서 최소한의 타협의 여지 없다라고 우리 모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지껏 우리가 왜 그럼 목숨 걸고 투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했고 사회주의적 전망을 내걸지 못했나? 저는 아주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투쟁을 우리가 조직한 게 아니라 자본 측에서 공격해왔기 때문에 방어하는 투쟁, 수직인 투쟁 해왔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근하게 쌍용자동차 투쟁을 했고 유성기업 투쟁 그래왔고 폄하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아산 투쟁 그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투쟁 저들은 분명히 공격할 것이다라고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기왕 토직성, 기왕 해야 될 파업이라면 전국적으로 못하고 지역적으로라도 못한다라면 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도 모아서라도 다달이라도 한번 박아보고 7월달이건 8월달이건 한번 모아서 한번 해보는 투쟁 어떤가. 저는 발칙하게 상상을 해야만 가능해지고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4월 총선
다 우리 투표로 가지 않을까. 12월 대선 아주 국자적으로는 사회주의 후보부터 아주 국유적으로는 한나라당 후보까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는 이 속에서 과연 총파업 가능하냐, 아니 파업에 대한 시기집중이라도 가능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떨쳐서 발칙하게 상상하고 지금 또 준비하는 이런 슬기로움이 좀 필요하진 않을까. 그것이 비로소 자본주의가 문제다, 새로운 사회 건설할 수 있다라는 당찬결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과업은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동지들 중에 노동조합 출신들은 다 간부를 해봤을 것이며 짱도 해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집행만 하면 집행의 현실, 노동조합의 현실, 이런 거로 해서 다 비교합니다. 지금 우리 그것을 반려주라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 집행할 때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도 무슨 좌파라는 썩어 빠진 금속의 힘 집행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아까 어떤 동지가 말씀했어요. 우리 스스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실천하고 당연한 활동가들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러지 않습니다. 이 바깥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맨날 동지라고 인사하는 사람들 현장에서 조합원들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쌍용 동지가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예전에 쌍용 자동차 동지들과 어떤 회의도 해보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경기 현장연대 소집공자를 했을 때 모습입니다. 선거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된다란 말을 했다가 저 맞을 뻔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쌍용차 동지들이 77일간 싸울 때 그러면 저 많은 역할 못했습니다. 그냥 와서 얼굴 들이밀고 용역한테 몇 번 맞고 혼자 병원 가서 치료받고 이게 답니다. 자신들이 처했을 때는 그것이 무슨 진짜 목숨을 건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당장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에는 내 싸움이 아닌 것이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상당수가 그런 모습들이 난 많이 봤습니다. 이건 서두고요. 전 참가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홍보물도 같이 뿌려줬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얼떨결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쌍용차에서 거점 투쟁을 하겠다라면 그 기점을 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조직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제 여러 가지 활동 경험은 물론 중요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경험상으로 봤을 때 87년 대치인도 소수의 대학생 동지들이 길거리 투쟁을 하면서 이것이 확산되고 노동자들까지 전파됐을 때 이것이 사회적 이슈화되고 거대한 태풍이 됐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투쟁들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까 어떤 동지가 죽음을 건 투쟁을 했다. 나 그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우린 죽음을 건 투쟁을 안 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을 찾았고요. 실제 투쟁보다는 차가운 소주 마시면서 넋두려내는 게 바빴습니다. 저는 여기 쌍용차 투쟁을 만약에 더 진행하고 또한 내년도 우리 고용 문제가 확실히 대두될 건데 이런 싸움들을 준비할 거라면 난 거점이 필요할 거고 우리 쌍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쌍용에서 그런 투쟁이 진행됐을 때 현장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람들을 하나하나 더욱더 확대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고 그것을 좀 더 확대하는 이런 과정이 나 이것도 파업전선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과정 없이 만약에 우리 뭐 해봅시다 이거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 뿐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망강한 투쟁을 진행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쌍용차가 어쨌든 77일간 투쟁을 했고 그것이 동력이 돼서 경찰들의 저지선을 뚫지 못했지만 어쨌든 많은 동지들이 이 근처를 배회하게 만들었고 움직이게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어떤 그 거점적인 어떤 그 사업을 투쟁을 진행했을 때 그것을 구실로 해서 현장을 더 조직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그 전에 다른 더 대담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좀 가능한 것부터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중한 인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을 그 모임을 그러니까 실천단 모임을 정례화시키는 것, 정례화시키면서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번 얼굴 보고 이렇게 앞보고 뭐 뒤에 뭐 더 이상의 뭐 연결이나 그런 과정도 없이 이래 돼가지고는 조직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그 자기의 신념과 결의를 가졌으면은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후의 행동으로 분명히 이어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천단 모임을 정례화하고 그 정례화 속에서 사업 계획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 생산하고 이렇게 해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실천단의 이름으로 실천단이 좀 확대되고 실천단의 이름으로 그 사회주의 진영에 지금 우리 정파가 많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상용자 투쟁에 대한 그 연대, 반자본주의 연대전선을 공동투쟁을 같이 하자는 제안하고 같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좀 진행되는 그런 정도의 방향을 생각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두 가지 점이 고민됐을 때 이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희망버스에서 우리 노동자 참가단이 지금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시작을 했는데 희망버스가 가동되지 않으면서 노동자 참가단과 함께 하고자 하는 또 고민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과 희망버스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 참가단이 정당화되거나 아니면 뭔가 조직화되거나 이랬을 때 몇몇 정치 조직이 그걸 정량화시키거나 조직화되었을 때는 이 노동자 참가단이 폭넓게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을 제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직접 노동자 참가단에 들어와라고 조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방법을 전 쓰고 있습니다. 노동자 참가단과 같은 것이 왜 시작되었고 이 투쟁이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지를 얘기하고 당신의 동지 현장에서 동지들이 어떤 모습으로든 이 쌍용차 투쟁에 함께 계급적으로 연대하고자 하는 모임, 방문단, 지지단 그리고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걸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2차 집중 때 우리 같이 조직적으로 참여해서 이 쌍용차 투쟁을 계급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자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기초가 될 것이다. 저는 아까 어떤 동지들이 이 노동자 참가단이 이후에 총파업도 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큰 것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저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 있는 게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현장에 있는 선진 투사들이 그리고 혹 우리가
우리가 사회주의자고 사회주의 조직들이 그 선진 투자들과 명확하게 결합해서 그들이 계급적인 의식을 가질 때 그런 투쟁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망버스가 1차에서 6차까지 갈 때 그 형태가 노동자들이 중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좀 더 평가를 해봐야 되겠으나 그것은 그러한 과정과 실천 속에서 변화 발전되는 역동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자 참가단이 당면에서 쌍차 거점을 통해서 2차 때 그러면 집중을 하자.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안 형식으로는 일단 떠오르는 것은 2차 때 노동자 참가단이 지금보다 현장에 훨씬 더 밀착하고 그 다음에 지금보다 숫자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꼭 이 머플러를 목에 두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논쟁 지점이 될 수 있는데 왜 구분을 짓느냐 이럴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참여 속에서 숫자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150이 노동자 참가를 했다면 300이 모이면 그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 자체가. 또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자 참가단의 경계나 아니면 지켜보고 있고 아직 좀 주목하고 있는 다수의 현장의 노동자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런 동지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오늘 지금 많이 산계되어 있고 집에 안 가고 술자리를 하고 있는 동지들은 노동자 참가단에서 얘기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얘기를 안 하면 그것 또한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태도를 미래 발전적으로 오늘 결론을 내서 좀 더 열어놓고 열어놓고 확대되고 이런 형태의 2차 투쟁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형태야 2차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러면 많은 지금 투쟁 사업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각 지역 현대, 재능 이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지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직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굵은 선을 이렇게 좀 잡았으면 좋겠고 너무 욕심을 안 부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들이 좀 더 강화됐을 때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어떤 전술을 구사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2차로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차는 또 하나는 우리 현대자동차 더 구체적으로는 현대자동차 양재동 투쟁이 제가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때를 계기로 노동자 참가단이 한번 이 명칭일지 아니면 오늘 좀 얘기를 해서 명칭으로 집중을 하고 쌍차로 집중을 하는 이런 대회를 하면 그동안의 과정을 좀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 저는 이것이 어떤 동지들이 약간의 용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직체냐 아니면 무엇이냐. 근데 제가 보기엔 조직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좀 높은 수준으로 제기하신 것 같고 이것에 반대를 하신 동지는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만들지 않고 그냥 따로 하자 이런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자 참가단 이런 형태의 것을 좀 더 체계는 좀 필요하지 않는가. 약간의 아주 이런 걸 가동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정도를 좀 두고 향후에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강 동지신가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가단 이후 활동을 좀 더 할 거냐 아니면 24일 내일 이후 간 다음에 새로 어떻게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최소한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결정을 여러 동지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걸 해주지 않으면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먼저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것만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이 아직 더 있으니까 나온 충분히 그런 이야기들을 더욱더 우리가 토론해서 할 수 있는 건 가능한데 가령 2차 참가단 이건 아니죠. 노동자 참가단이고 2차 말하자면 여기 집중 집회가 되겠고 우리는 2차 집단회가 되겠죠. 예를 들면 그건 그렇게 가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한 번 제가 알기로는 혹시 확인해 주세요, 경영동기. 어쨌든 쌍차 투쟁과 관련해서 금속노조가 이거 참 아까 우리 김하성 같은 혼날 이야기인데 어쨌든 금속노조가 2월 15일까지 7차례에 걸쳐서 여기 집중 집회를 일단은 잡아놨어요. 오늘이 그 첫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조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토론 나오는 내용을 좀 집약해보면 다음 2차 주일 며칠입니까? 14일, 네, 14일이 2차랍니다. 13일 경정합니다. 13일인데, 그러면 1차 우리가 이거 하는 것에 그 연속상에서 아까 여러 이야기가 나왔어요. 현장에서든 지역에서든 내용적으로든 방식적으로든 더욱더 이 운동을 확산, 강화시켜 나가자. 이 약속을 하고 2차에 다시 집중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니면 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뭐 하루살이냐 2차 가서 3차 가서 3차 4차 그 정도는 아니고 어차피 쌍차 희망포인트 뭔가 참가다니니까 2월 15일 그래 금속이 잡아놨는데 어떡하냐 그 7번 지정돼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또 우리가 집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길 수 있으니까 한번 다르더라도 그래도 호응은 그래도 2월 15일 정도까지 호응은 가지면서 2차 3차를 만들어 가자 이런 정도 둘 중에 하나 결정하면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자기 투쟁의 요구 투쟁을 가지고 본사 문제나 이 땅의 노동자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주버스 파업이 있을 때 서울에서 전주버스 시민대책위를 만들었을 때 고민되던 부분이 뭐냐면 이 땅에 노동자 정치 운동이 없다 해서 노동자 정치 투쟁을 해서 그래도 일부나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노동자 참가단보다는 우리 모두가 회사도 틀리고 지역도 틀리고 있지만 그것을 한꺼에 모아가려고 하면 노동자 정치 뭐 참가단이든 투쟁단이든 그런 식으로 이름을 정할 때만이 각자의 그 요구 투쟁이 함께 걸 수 있다. 쌍차 문제만 아니고 현장에 다른 지역의 타 동지의 타 노동자의 삶까지 구제하는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노동자 정치 실천단 뭐 그런 이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점령하라를 통해서 점령하라 2만 부가 배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2만 부가 전체 노동자들의 손에 하나하나 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10,000부 이상은 노동자들에게 이미 쌍용차 희망텐트 노동자 참가단 이렇게 인식이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이름으로 폭넓게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희망을 갖지를 못하겠습니다. 진심인지 농담인지를 좀 누가 가서 확인해 주시면. 이거 뭐 좀 원용한 건데요. 저는 소박한 이름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르투갈에서 처음 젊은이들의 행진을 조직했던 곳이 비정규직 젊은이들이었고요. 또 뭐 분노하는 사람들 이런 거였으니까 저는 우리 희망을 잃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의미에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토론하지 않고요. 그냥 또 의견 또 혹시 있습니까? 제가 한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뭐 했긴 했지만 못 박는 건 아니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할 때까지 손 없으면 3가지 의견이. 쌍용차 투쟁, 희망텐트 투쟁을 쌍용차만의 투쟁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투쟁으로 만들자 이런 의견이 많았던 것 같아서 노동자는 하나다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명이 아니면 이걸 바꿀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혁명단 아니면 뭐 노동자 혁명을 긴 이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